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 소개해드리는 네분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병자님, 예,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다크님, 네,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닥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또 요맘때를 좀 틈타서 간간히 장르 영화들이 개봉을 해요. 규모가 작은 영화들. 코로나 때문에 대형 영화들이 극장을 많이 못 잡고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평소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작은 규모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지금 병장님 말씀대로 평상시라면 사실 규모 큰 영화들,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한 영화들 때문에 대중들의 눈에 띄기 힘든 규모가 작은 장르 영화들이 근근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더 플랫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씨피버, 아일랜드산 SF 호러 씨피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씨피버, 물론 좀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낯익은 배우들이 나오긴 하지만 다국적 영화 같아요. 지금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까 아일랜드, 미국,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 다양한 국적의 자본이 투여된 영화 같더라고요. 감독은 니사 하디만, 여성 감독이네요. 그 전작이 우리가 알만한 영화가 있나요, 크리스님? 예, 장편 데뷔작이고요. 그전에는 단편 영화 아니면 주로 드라마 연출을 많이 하셨는데 드라마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넷플릭스 마블 제시카 존스 에피소드를 몇 개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주인공은 시본이네요. 시본. 해양생물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있죠. 근데 이 시본이 바로 자신의 전공인 해양생물을 연구하기 위해 어선 니부킨 오이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아마 닥터님이 조사해 오셨을 것 같고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아일랜드 사람도 아니고. 별 이상한 거 다 조사해 오면서 하여튼 어선에 승선을 합니다. 근데 이 어선은 어차피 손님까지 태웠겠다. 또 한 번 나갈 때마다 어획량을 늘려야 돈이 되잖아. 그래서 접근 금지 수역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심해에서 미지와 생명체에 마주치게 되죠. 이 미지의 생명체가 어선에 접근한 이후로 사람들도 전염되고 심지어 이 어선도 전염되면서 과연 누가 전염됐을지 선원들과 주인공 시본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한다는 내용이 영화 씨피버의 주된 내용입니다. 영화 자체는 소품이죠? 처음 영화가 시작하고 괴물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야, 크라켄보다 더 큰 놈과 싸우는구나 싶었는데 걔 별로 안 나오죠. 전염병에 관한 영화에 더 가깝죠. 영화의 개봉 시점이 묘해요. 개봉 시점이 묘한 게 아니라 그걸 노리고 개봉시킨 거겠죠. 수입사가 가지고 있다가. 씨피버의 주된 내용은 사실 장르상은 SF 공포물이지만 그렇게 미지의 생명체가 크게 부각된다거나 영화에 등장하는 절대적 시간은 길진 않아요. 오히려 선원들 사이에 불신, 의심 그런 것들이 주된 스토리로 담겨 있고 무엇보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딱 어울리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보면서 정말로 개몽 영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는데 싶은 영화였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이야기가 어떤 미지의 생명체와 조우하고 난 후에 무엇인지 모를 아마도 감염병 비슷한 거라고 추측되는 것이 배 안에 퍼지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의 지침을 제시하는 훌륭한 계몽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영화의 주인공 시본이 행동 연구가이고 이 행동 연구가에 맞게 어선에 닥친 재난도 일종의 그런 거죠. 식물 가운데 개미의 포자를 내려서 개미가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포자 대신 유충을 사용하죠. 배의 외벽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에메랄드빛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속에 아주 무수한 유충이 있고 이 유충이 조금 자라서 신체 내에서 자라죠. 거기서 자라나면 사람을 바다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물론 이 영화는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죠. 제작 연도 찾아보니까 2019년인데요. 묘하게 영화가 현실 세계를 예측이라도 하듯이 딱 요 시점에 보면 좋은 영화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더 플랫폼 소개해드리면서 뭐 큐브라든지 그와 유사한 어떤 퍼즐 영화, 밀실 퍼즐 영화 예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시피버도 굉장히 많이 다른 영화들이 떠올라요. 일단은 외계 생명체, 미지의 생명체에 감염되는데 누가 감염되는지 몰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한다는 점에서는 누가 뭐래도 존 카펜터의 The Thing. 괴물이 안 떠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괴물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을 다룬 영화들, 일단 감염되는 이 전염병원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 대책이나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회로 퍼져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전염병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 영화들의 요소가 이 영화 한 편에 많이 녹아있구나라는 생각이 꽤 들죠. 그냥 말로 여러 편 있다고 퉁치지 말고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좀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영화 친구들이 대략 어떤 영화인지 감이라도 잡게. 제가 그걸 기억하면 아니 딱 떠오르는 영화가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이었는데 아니지,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은 전혀 다른 영화지. 배라는 공간이라는 점 그렇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사람의 신체에 침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데드쉽 같은 유령선 장르 영화들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데드십하고 완전히 다른데 내가 보기에는 아, 데드십 제대로 보셨어요, 병자님? 그 영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화인데 이 영화는. 데드쉽이 꼭 아니라고 해도 그와 같이 배에 들어가가지고 유령의 타이틀에 쉽이 들어간다고 비슷한 영화일 거라는 그런 섣부른 추측 자제해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뭐였죠? 우리 전에 한번 다뤘던 네, 그래서 제가 그 예, 영화를 언급하려고 예. 하는데 비플릭스 시간에 다뤘던 바이러스. 그렇죠. 이거는 바이러스. 절대 아니고요. 그것도 절대 아니잖아요. 병자님 자꾸 이상한 영화 갖다가 비유하실 거예요? 저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낌 들었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잘한다 우겨. 요건 네가 다 먹어라. 예, 한마디로 이 영화는 선원들이 러브크래프트 세계에 가서 더싱의 그 연구원들이 겪는 그런 상황을 담은 영화라고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정 장면에서는 에이리언하고도 꽤 유사한 게 시거니 이버가 야 너희들 지금 이 배 바깥에 나갔다는데 어떤 외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 철저히 막죠. 이 똑같은 상황이 이 영화에서도 펼쳐지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일종의 뭐 숙주라고나 할까요? 그 유명한 에일리언에서 존 허트가 그 심장을 뚫고 나오는 체스트 버스터 씬이 뭐 에일리언의 상징과도 같은 씬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와 유사하게 하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찍은 장면이 나오죠. 저렴할 뿐더러 그 터지면서 나오는 올챙이. 올챙이도 징그러. 저렴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효과는 만발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 영화를 닥터님이 먼저 보시고 이 영화를 좀 이번 주에 소개하자 그러면서
IMDb 평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 영화에 대한 평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높거나. 제가 영화를 보고 이 영화 괜찮은데, 그리고 IMDb를 들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2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점을 주고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 크리틱 평가는 되게 높더라고요. 로튼 토마토가 지금 85%. 저도 그 평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금 미국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국론이 반으로 지금 갈렸잖아요.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과 아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는 어떠한 자본의 음모다, 따라서 우리는 봉쇄 풀고 다 같이 평사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과 지금 극단적으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비평 역시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특히 이 영화를 보면은 좀 그런 아닌 느낌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때문에 나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걸 예, 오늘 자꾸 시작부터 평단이 헛발질이 상당합니다. 헛발질이라니요. 저는 잘한다. 이 영화가 코로나 사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꽤 괜찮은 평을 받을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을 크게 자극하는 그런 점프 스케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괴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인물들의 갈등을 중심에 담고 있고 그 갈등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감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 병원 가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는 안 된다. 지금 이 감염원 자체는 우리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을 뿐더러 보고가 된다고 했을지라도 이거에 대한 치료약을 발견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공동체에 퍼졌을 경우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사실은 아주 합리적인 갈등의 대립이거든요. 관객들은 이 대립 속에 충분히 각각의 측면에서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코로나 덕을 본 건 확실한 게 작년 9월에 원래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때는 되게 조용했대요. 그러다가 요새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평가 뭐 영화 평론가들 얘기를 보면 두 가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하나는 뭐 적은 예산을 사용해서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고 시의적절하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코로나 덕을 본 영화는 맞습니다. 아니, 타이밍은 짱이죠. 제가 얘기한 건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영화다. 별 관심을 못 받았다 그러던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좀 끼어들게요. 저는 영화를 별로 그리 즐겁게 안 봤어요. 좋게 보지 못한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계속 앞서서 언급이 됐던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영화의 그 메시지 또는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한 3분의 2 지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런 딜레마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부각이 되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그나마 가장 관객들을 그 스스로가 뭔가 영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 부분들은 굉장히 그 뻔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무슨 자본을 들인 것도 아니고, 물론 설계는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이국적인 볼거리 또는 좀 이색적인 볼거리들을 제공하거나 또는 어떤 괴물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관객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의 완성도죠. 차라리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이 된 뭐 심해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저는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배 위로만 올라오면 도무지 수습이 안 돼요. 특히 배우들의 연기,
보면 그건 무슨 저도 적극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여배우가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우리 평상시에 늘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히 가장 큰 문제 화근을 만드는 그 선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카리스마가 좀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어떤 그 호소가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대표적인 예고 그 이외의 모든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수동적이거나 너무 오버를 하는 캐릭터들 어디서나 보면은 아 이런 류의 영화에서 꼭 하나씩 저런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 저런 포지션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되게 영화가 저한테는 정말 힘든 영화였는데 딱 아까 얘기한 3분의 2 지점부터 이제 지금 코로나와 우리 현실 속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딜레마가 딱 떨어지면서 아 영화가 그나마 좀 뭔가 정신을 들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죠. 오래간만에 아주 다크님이 올바른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팟캐스트 5년 정도 하다 보니 우리 특히 닥두님과 우리 병자님 그 교조주의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 무조건 추앙하는 이런 교조주의적 영화 분석 저는 비난하고 싶습니다. 뭐 교조주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옹호해왔던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작은 영화들이었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속임수가 있거든요.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면 이 영화는 괴수물일 것이다. 괴수와의 싸움이 큰 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 배에 닥친 재난으로 그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속임수죠. 예. 그런 다음 아니야. 사실은 진짜 재난은 이런 거대한 괴수가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재난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전환 방식들 꽤 좋았고 연기력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특히 여주인공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연기를 보여준 건 예전에 우리 또 한국의 김태희 배우님이 뭐였죠? 뭐였죠? 무슨 천? 귀천. 그 영화에서 보여준 아주 일관된 표정의 연기. 저는 이 영화에서 아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화 캐릭터에는 아주 잘 들어맞죠. 이 캐릭터는 영화 오프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한 예. 역할이거든요. 배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도교수가 박사학위를 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지도교수는 좀 잘해보자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끔찍한 재난 상황에 닥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화의 3분의 2 지점까지 이 캐릭터는 인물들 속에 단 한 번도 녹아들지 못할 뿐더러 자기의 대인기피를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3분의 2 지점이 지나면 한번 그 사람들 속으로 딱 들어가려는 씬이 있죠.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전염병의 창극이 폭발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캐릭터는 바뀐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닌 주인- 것 같은데요. 안 바뀌는 것 그 같은데. 주인공 캐릭터는 신경 발달 장애가 있는 캐릭터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되게 잘하지만 이제 굉장히 외로운 그런 성격인. 예. 그러니까 설계는 다 보인다니까. 예.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한 그 이제 그 계획은 다 읽혀요. 읽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실현돼서 보여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리고 아까 대인기피증 얘기하셨는데 영화보다 좀 저는 뜨아했던 게 그 한 3분의 1 지점에 난데없는 로맨스 장면 예. 있지 않아요? 예, 아니, 예. 사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도대체 저 여자 왜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에 여주인공이 왜 그 느닷없는 결단을 하는 장면에서 그것도 저는 표정 보고 뭔가 중독되었구나. 혹은 뭐 뭔가 결단을 내리고 이게 아니라 그 장면 보는 순간 월날이야? 저 뭐 하는 거예요?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연기가 밋밋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까 닥두님도
감독이 이제 영화를 약간 장르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동의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뒤에가 더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영화는 그냥 뭐 IMDb를 봐도 공포 SF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감독은 그냥 그 장르는 그냥 약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거고 강조했던 건 심리 스릴러를 되게 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론 닥터님이 좋아하는 류의 영화라는 거 이해하고 감독이 뭘 하려는 건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니 어쩌다 닥터님 보니까 말씀대로 잘해야지. 그냥 한다고 다 좋은 아니 점수 뭐 주나? 이분이 제작비를 낸 것도 아니고 감독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분한테 그래? 잘해야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영화 가운데 거지 같은 영화들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또 칭찬했던 영화들이 있거든요. 예. 그 영화들보다 저는 이 영화가 훨씬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거지 같은 영화일지라도 이렇게 막 나중에 쫓기고 막 죽이고 이러는 게 뭐 모르겠어요. 완성도 면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재미 면에서 좀 들어갔어야지 이 영화 장르를 처음에 딱 보고 영화 선택을 하는 관객들한테 좀 만족도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릴 거라고 파고님한테도 영화 녹음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마 이 영화를 증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굳이 호불호 중에 가르라고 하면은 호 쪽에 가깝습니다. 영화의 설계가 잘 보인다는 점, 아까 다크님도 말씀하셨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영화 제목이 씨피버잖아요. 이 씨피버는 바다에서 벌써 물린 열병. 그 영화에서 설명하기로는 고립된 환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제목으로 내놨으면은 그 제목에 걸맞게 그 유충에 감염된 사람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극도로 확실하게 보여준다든지 또는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을 보다 극렬하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면이 좀 더 부각됐으면은 아까 감독이 의도했다고 하는 심리 스릴러라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됐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 예.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공포 그러니까 스릴이라는 것은 결국 공포감 조성에 실패를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저도 좀 예. 지금 병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장면 생각났어요. 그 극중 캐릭터 중에 젊은 어부 하나가 죽어요.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같이 그 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붙잡고 우시던 분이 물론 이제 뭐 영화상이니까 시간에 이렇게 흐름이 좀 커팅이 됐다고 쳐도 그래도 저쪽 가서 뭐 밥하라고 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서 밥하시는 말씀 잘 듣는 이런 모습도 그러니까 왜 그러시죠? 왜요? 굉장히 책임감 강한 여성일 수도 아니,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아들아 이러다 가능하지. 밥해야지. 근데 이제 이러고 밥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계속 이렇게 눈에 걸리는 거지. 그거 같아요. 이제 닥터님은 예상치 못한 어떤 장르의 전환이 장점으로 이제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은 나는 그 경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장르 영화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있잖아.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장르 영화 팬들을 혹하게 할 만한 마케팅, 예고편, 설정 같은 것들을 내세우고 결국은 어떤 드라마적 요소, 인간의 갈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무작정 칭찬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장르의 전환을 장점이라고 여겼다면 아까 속임수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크게 실망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아까 심지어 증오할 분도 계실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까 칭찬하시면서 그 변주 부분에 대해서 아니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건 속임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꽤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마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누적 관객 8,731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인간의 드라마를 보러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하신 분은 많아야 한 31명 정도 있겠네. 하여튼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평점이 그렇게 썩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되고요. 근데 우리가 해양 공포하면 생각하는 몇몇 클리셰들이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너무 저버리는 것 같아. 뭐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저는 애당초 그렇게 큰 해양 공포물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포스터는 되게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포스터에서 기대감을 확 불러오잖아. 근데 포스터 자체만 봤을 때는 그랬는데 애당초 딱 영화 시작하고 5분 지나고 나서는 역시 아니구나 뭐 이러면서 그냥 봤거든요. 그게 영화 전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장르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영화는 분명히 아니겠다 생각은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특수효과 장면도 얘기를 했는데 몇몇 부분들은 굉장히 저예산 이런 영화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싶고, 또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그 알이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빛을 그런 이제 바라면서 바다가 이렇게 형광빛으로 물드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이 영화만의 그 특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요소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위로만 올라오면 참 이 한숨이 젖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저도 이 영화의 드라마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고립된 공간, 미생명체를 접근해서 이미 전염병이 돌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외부하고는 통신 두절, 언제 우리를 구하러 올지 모른다라는 공포감. 근데 이 영화가 그 고립감이나 공포감을 잘 활용했는가? 그 지점이 나는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대처, 이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 상황에 있는 인간들의 갈등을 묘사하면서 정작 그 공포감에 대해서는 영화가 그렇게 잘 활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사실 이 영화에는 공포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예. 게다가 인물들이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사건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실종돼 있거든요. 마치 장리꼬다르 영화에서 점프컷을 보듯이 이야기가 툭툭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 많죠. 그럼에도 장리꼬다르에 비유하셔야 되나요? 이 영화는 아니 장리꼬다르는 의도해서 그런 거고, 이 영화는 앞뒤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 비교할 만한 영화들은 저기 밑에 Z급 영화들이 있는데 그럼 그 영화들을 끌고 이 영화는 그 영화들이랑 비교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고다르는 의도적으로 관객의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 점프컷을 사용했다면 이 영화는 그 사이의 이야기들이 증발해버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힘들지는 않은데 왜 저래? 그런 순간들이 종종 나오는 거죠. 닥터님 아까 칭찬하더니 지금은 왜 저래? 아니요.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가 꽤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괴수물이었다, 또는 괴수와의 싸움이었다, 영화 보면서 이 제작비로 무슨 괴수와의 싸움을 만들어 분명히 영화 되게 참 끔찍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논리네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영화 보시기 전에 포스터나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 보신 건가요? 그럼요. 포스터도 보고 예. 여배우 누구 나온지도 보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크리스님.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 예고편은 원래 잘 안 보는 편이라 예. 특히 볼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예고편은 피하고요. 포스터야 이제 뭐 검색이라도 하다 보면은 계속 눈에 띄니까 볼 수밖에 없고, 포스터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잘 되게 뽑았더라고. 예뻤어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저는 이 영화 볼 때 포스터고 뭐 예고편이고 영화 정보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씨피버 영화를 같이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 반응이 약간은 호로 기울어져 있는 게, 영화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없는 상태에서 보고 왔더니 그냥 장르가 변하는 것도 원래 그런 장르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저런 장르인가 보다 라고 봐가지고
영화가 가능하죠.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순간 들어서요. 네, 가능한 지금 주장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다수의 팬들한테는 뭐 이렇게 썩 큰 기대를 주기 힘든 영화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이 영화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개봉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예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할 만하죠.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인들에게 추앙받고 있고 난 문재인 정부가 진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나는 지금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몫은 역시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 딱 하나가 떠오르죠. 사회적 거리두기. 예. 마스크도 실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 스스로가 전염되는 걸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전염됐을지도 모르는 내 상태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염되신 분들 가운데 뭐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전염이 안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는 일종의 주인공의 태도는 굉장히 한국인과 가깝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굉장히 못한다. 그것이 시피버의 결론이네요. 예. 근데 꼭 뭐 주인공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게 결국 맨 마지막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튼 그 뜻에 결국 동의하고 일정 이상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 면까지 고려해 보면은 이 영화야말로 진정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몽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선장 부부의 그 굉장히 신속한 처리. 그렇죠. 아니 근데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연기들 너무 못해. 그 선장 부부 남편 뭐 더글레이 스캇이시야 뭐 아마 우리 다크님만 기억할 텐데 예전에 그 스위치의 남자 주인공이었고 그랬나요? 예 미션 임파서블 2의 그 유명한 맞아. 악당이잖아요. 울버린 될 뻔했다면서요. 그렇죠. 울버린 될 뻔했었던. 다른 때 같았으면요. 보고서 이렇게 캐릭터들 한 번씩 이렇게 필모를 검색을 하는데 죄송한데 이 작품은 정말로 영화 그냥 보고 나와서 바로 잊어버리고 그런 기억이었어. 그리고 선장 부인 역할을 이제 코니 닐슨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그 역할을 토니 콜렛이 하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마이가. 교체됐다고. 둘이 이미지가 비슷하죠. 근데 코니 닐슨도 뭐 최근에 그 원더우먼에서 뭐였죠? 히폴리타 여왕. 히폴리타 여왕도 했었고 우리한테 가장 인상적인 건 그 글라디에이터에서 그 여왕 역할.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배우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다 그럼요. 어느 정도 예.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었군요. 예. 그런 배우들 데려다가 이 정도 영화 만들었으면. 그러게. 그리고 예. 아까 장시간 얘기하신 여주인공 아주 인상적인 영화가 저거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 네이션에서 제가 레코드샵 직원으로 나오자마자 죽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근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나와가지고는 연기로 까이네요.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데 또 예쁘게 분장한 사진들 보니까 또 샤방샤방 하더라고요. 두비 뭐 이야기. 예. 예. 하여튼 뭐 이 영화는 뭐 이렇게 썩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길게 얘기한 예. 것 같은데.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왜 빨간 나를 보면서 예. 그 아까 거기서 이제 빨강머리 배에 태우면 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일랜드 서부에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인데 이게 바이킹 시대로 가면 그때 걔네들이 침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도리어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렇게 빨간 머리가 많이 없다 그러네요.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 침략해 오던 그 스칸디나비아 놈들 막 그러면서 금발 아니면 그 빨간 머리를 한 놈들이 약탈을 하던 민족이라 이제 아일랜드에서 옛날에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 온다고. 예. 예, 하여튼 시피버 극장에서 못 보세요. 네, 극장 검색해 보니까 많이 상영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예. 그 대신에 만약에 바다 괴수물에 목 마르신 분이라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죠. 저희 녹음 시점으로는 이제 이번 주가 될 텐데
그 언더워터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크리스틴 스튜어트 나오는 이 작품은 전형적인 정말 그 심해 괴수물의 어느 정도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영화니까 아, 그래요? 이 영화 괜찮아요? 참고하시면 괜찮다라고까지는 장담을 못 드려요. 하지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아,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비키니 입고 수영하다 괴물 만나나요? 그거는 직접 돈 벌어서 예. 만드시고요. 별로 기대치를 충족 못하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어비스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편성해서 만들어졌던 두 편의 영화 레비아탄과 딥스타 6 영화 정말 후졌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CP4 보면서도 그냥 혼자서 자꾸 왜 어비스가 생각나지? 초반 보면서 계속 그랬었어요. 그 미생명체 비주얼이나 이런 게 유사한 지점이 좀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워낙 그 영화사에 팩을 그은 영화다 보니까 일단 바다 나왔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잠수복 입었다 하면 일단 어비스가 생각이 나나 봐 저는.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메론이 이제 어비스라는 엄청난 해양 영화를 만든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거 개봉하기 전에 또 카메론은 길게 찍잖아. 그 당시에 이제 뭐 레비아탄이라든가 딥식스라는 우라카이 영화들이 먼저 개봉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빗대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반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게 뭐라고요? 언더워터? 예. 언더워터 감독 인터뷰 봤더니 CP4라는 엄청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고 싶었다. 이런 인터뷰 있는 거 아닐까? 말 나온 김에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레비아탄하고 보지 않으셨나? 레비아탄, 다 봤죠. 딥식스 네. 봤죠. 예. 영화들 기억나요? 레비아탄은 솔직히 거의 기억 안 나고 딥식스는 예. 거대한 개가 나온다 정도. 정말?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 정도 기억납니다. 저는 딥식스는 항상 그 황당한 엔딩. 어. 그 망망대해 아, 겨우 살아남긴 했는데 음. 저게 어차피 저기서 살아남아도 죽을 것 같은데 그것만 기억나네요. 예, 하여튼 뭐 이 장르 영화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꾸준히 매니아들을 양산하죠.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여름이니까 그거 생각나네. 지금 빠르면 뭐 6월 달부터 6월 말부터 이제 해수욕장, 대형 해수욕장들도 이제 개장할 텐데 극장에서 수영장에서 이걸 보여줘야겠구만.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 지금 수영장들 난리거든요. 방역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지금 수영장 오픈했다가 전염병 확 확산되면 거기는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잖아. 뭐 경포대 이런 데는 막 주말에 막 몇십만 명, 100만 명 모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데 CP4 상영하면 되겠네. 하여튼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영화는 니사 하디만 감독의 공포 SF의 탈을 쓴 인간들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 CP4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